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 개맞춤이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지사항 있습니까? 우리 안성 바우더기 축제가 바우더기 축제.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어머 어쩜 그래서 좋아. 국민 여러분 금년에는 뭐 죄송하지만 네. 안 오셔도 되고요. 내년에는 꼭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의 돼지 숫자가 네. 36만 마리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열병 아니 아직 열병이 오지는 않았는데 않았으나 그 전국에서 거의 가장 많은 단일 사육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또 시민 여러분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요새. 지금 집중관리 지역에서만 그나마 다행히 돼지열병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전국으로 번짐을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돼지 사람으로 따지면 패스트입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바우더기 축제. 바우더기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자체 행사들 대부분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 그리고 안성은 뭐 거의 모든 거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 삼겹살값 아마도 비축량이 한 1, 2주 사이 끝나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크게 오를 것 같은데. 그죠? 어떡합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자, 어쨌든 공지사항. 지난주에 바우더기 축제 홍보하셨는데, 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다는 중요한 내용이죠. 예. 자, 저한테 그러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구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6개월, 그런 걸 떠나서요. 예. 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물론 공천 받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 시민들이 저를 버리냐 안 버리냐의 문제지 다른 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중에 공천 심사를 거치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을 주로 대부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그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공정한 경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좋아하고 납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상품을 예. 어느 정당에서 더 많이 내놓냐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기성 정치인들은 참 불편해할 삼선 의원들의 대거 불출마. 물론 그분들이 결국 불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특히 의원님 같은 경우 이렇게 다선 의원일 경우에는 아니죠.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네. 또 각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다가 하긴 어렵습니다만 또 결심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결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자기 정당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빼고 나머지가 그런 결심을 해주길 바라잖아요, 의원들이. 뭐 그런 경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객관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해당 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 알겠습니다. 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예민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패스트트랙 수사까지 겹쳐가지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국 장관 국면 때문에 곤혹스럽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패스트트랙 수사가 곧 이어질 거라 불안감이 있겠습니다. 당내. 뭐 불안감이라기보다는 그 당연히 검찰에서도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관련 의원에 대한 조사가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는 서로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제 말은 뒷이야기 같은 거 좀 궁금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석에도 얘기도 안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너무 불안하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자, 그런 국면들이 앞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당장은 근데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당연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불려 나와서 처음으로 출석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의의 의미로 한국당 의원들 퇴장이 아니라 등을 돌려 앉았지 않습니까? 퇴장을 해버린다든가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등 돌리고 앉는 것보다. 글쎄
어느 것이 뭐 낫냐에 대해서 그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은 막 국민들을 대신해서 네. 조국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후보는 이제 아닙니다. 대신했다고. 조국 후보가 아니죠? 예, 장관입니다.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그렇게 등 돌려서 예. 네, 한 뭐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어제 가장 크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조국 장관이 본인의 자택을 지난 월요일 압수수색하는데 부인과 통화하다가 부인이 그 압수수색 팀장 검사를 바꿔주었다. 이 대목에서 이제 크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말 자체도 또 어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네. 차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국회에서는 발언을 했는데 예. 그 즉각 검찰에서 반발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 본인이 장관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밝혔고 그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 어제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예.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했다. 그렇다고 아빠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건 장관입니다까지. 자 그래서 예. 차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광덕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대단히 부적절한 전화 통화를 한 거죠. 뭐 검찰청법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소위 일국의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공사를 가리지 못하고 또 아무리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법학을 공부한 서울대학 교수 출신이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부인 얘기에다 바꿔줬다는데 지난번에도 저 동양대 총장도 부인 얘기다 바꿔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인이 통화하다가 부인이랑 통화에다가 바꿨다 그래서 통화 안 한 건 아니죠. 그건 한마디로 해서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어제 그 조국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오버랩하면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얼굴이 두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른다 하는데 저는 조국 장관과 정경식 교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샴쌍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공동체 하나에 그러니까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 관계도 아닌데도 경제 공동체로 엮었지 않습니까? 참상동이. 예, 그래서 저는 거기는 경제 공동체의 입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아직 저는 이루어지지 대단히 않았습니다. 뭐 예. 탄핵 소추 사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본인도 어느 의원님 대정부 질문 말미에 뭐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 압수수색 나온 팀장한테 그런 전화를 건네는 것 자체는요. 전화를 걸지는 않았고. 아니 통화를 한 거는 네. 그거는 당연히 압박으로다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말씀해 주시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프레임은 마치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한 것처럼 해서 그건 아니고 일단 그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부인이 굉장히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서 잘 모르니까 예. 저는 일반인이니까 아니 국회의원 3선이신데요. 아니 예. 법무부 장관은요 예. 검찰을 지휘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저랑은 분명히 다른 그 레벨이 있는 거죠. 의원님도 지금 야당의 레벨이라기보다는 위치가 다른 거죠. 야당의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유력한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제 말은 부인이 이제 한 10명 정도
갑자기 아침에 왔습니다. 예기치 않게.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부로서 그게 당황스러우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가장에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왔다고. 그러면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는 당연히 예. 무슨 일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당연한 얘기죠. 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인이 당시에 몸이 안 좋다면 배우자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배려해 달라. 이 정도는 가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든가 어딘가는 어디를 뒤지지 말라든가 뭐 이런 지시가 아니라 아니 예. 저랑 조국 지금 장관이랑은요 예.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의적인 측면의 문제고 예를 들면은 뭐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요. 아니 자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현직 장관의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같은 정당인데 이런 장관 후보자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다. 이것은요. 사실은 범죄 혐의가 대단히 소명됐고 또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또 다른 논점인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왔어요. 그럼 부인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끊어 이럽니까?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예.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냐?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아니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당해문은 물어보지만 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집에 이렇게 영장에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 적혀있는지 이유는 모르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죠. 그 말씀을 만약에 드리는 의원님 거죠. 말씀처럼 하자면 거기 뭐가 적혀 있느냐 혹은 어디는 하지 마라 혹은 뭐 이런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인이 아픕니다.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자, 압력입니까? 아프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는 차분하게 해달라고 이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유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는 정도지 어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완전히 조국 장관을 범죄자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느냐 가정으로 보느냐. 자, 근데 제가 차이인데, 우리 예. 조국 장관께서 그 자업자득 성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앞으로 일어난 만 읽어드릴게요. 그 보면은요,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라면 법무부 장관이 수색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아니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차라리 과장한테 이거지만 이거는 피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심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 봐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100번을 양보해도 장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정도면요. 장관직을 내려놓고 그 받는 것이 내용이 또 맞죠. 그거 아닙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때 받았다고 하는 인턴 증명서가 위조 아니냐 하는 내용이 그게 장관직을 압수수색할 아니죠. 정도의 내용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 네, 그렇게 하고요. 하시죠.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주광덕 의원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압수수색한 수색팀장 3자 간에만 알 내용을 어떻게 주광덕 의원이 알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예. 그러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예. 본인이 습득한 정보를 갖다가 예. 지금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대화한 사람이 3명밖에 없으니까. 왜 3명밖에 없겠어요? 통화는 3명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아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3명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됐을 테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도 중요한 포인트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공장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였어도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셨을 거예요. 자, 세 사람밖에 모르는 대화를 어떻게 모두가 알게 되었나 하는 것도 포인트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죠. 그것이 예.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죠. 그 통화했다는 건 인정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또 얻었는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또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검찰도 조용히 그 하라고 전달했는데 뭐 속된 말해서 잘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쪽으로다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그 정무수석으로서는 대단히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발언도 못하나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장장님은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뭐 문제 삼겠습니까? 지금 조국도 저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 분인데. 아니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꼭 했었어야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도 못하면은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무수석인데요. 중요한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된 거죠. 법원은 시기를 따지지 않죠. 청구하니까 발부한 그럼 것인데. 검찰에서 뭐 수사하는데 네. 그 좌우면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그 말은 이야기를 하는 아니잖아요. 건데 그 그건 말- 또 아니죠. 네. 그 말은 아니 고등학생 때 그것뿐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무엇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지는 법원과 검찰만 알 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다음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날이어야 했나요? 이런 말은 정무수석은 할 수 있죠. 그게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 꼭 그날이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무수석이 발언한 뉘앙스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나중에 한번 그 워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청와대가 그런 말도 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겁니다. 누가 합니까? 자,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고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제 말은 조국 장관의 일은 검찰이 결론을 내겠죠. 정치권에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중요한 정치 일들이 쫙 있는데 어떻게 이제 펼쳐집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요. 현재로서는요. 역시 그 장외투쟁 그리고 장내투쟁 그리고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그 세 가지를 다 열심히 할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당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이제 정계 개편의 변수도 있고 총선도 있고 총선은 이제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지금 조국 그 장관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아마 당연히. 이것은 분명히 그 멀지 않은 새에 특히 분수령이 될 시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예. 청구가 됐을 때가 굉장히 전국으로도 분수령이 되겠죠. 예. 그 조국 장관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거취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겠다. 물러나겠다 이런 아니다 아니다 고민을 하겠다. 예. 그 상당히 분수령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뭐 법적으로도 다 가장 큰 분수령이 그때가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서 또 지금 한 3배 정도의 목소리로 또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영장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자, 이 조국은 끝나지가 않네요. 예. 끝날 잦아들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 우리 국회에서는 그 목욕탕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국회의원들만 간다고 하는 그 목욕탕에서. 국회. 왜냐면은 제가 소위 목욕탕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목욕탕 안에서는 서로 흉금없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국이 고래 심줄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이. 네. 고래 심줄이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수 돌리는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정말 그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이 네. 민주당 일반적인 의원님들
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친위대 성격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의원님들의 네. 여론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한 가지 꼭 소개드릴 것이요.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 나오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제 카톡 확인을 했더니 저 이 뉴스공장 애청자 중에서 그 악성 댓글 다는 분 아닌 그 정상적인 분이 저한테 그 의원님한테 반대하면 악성 댓글이 되는군요. 문자가 왔는데 예. 아니 악성 댓글이라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예. 아주 예의 없이 그런 사람들이 그 있긴 비상식적으로다가 하죠. 쓰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네. 아니 뭐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아무 문제 없죠. 뭐라고 왔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년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조국을 자랑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좀 뉴스공장 나가서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출마하지 않는데요.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 얘기를 꼭 좀 저도 많이 해달라 이 물어봤어요. 얘기죠.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목욕탕 여론 말씀하셨는데 절대 지지자도 많습니다. 자, 한두 명이 절대 아니라. 지지자가 많은 게 아니라요. 예. 그 민주당도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물론 당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순혈 친문은 예. 분명히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위 그 그나마 정상적인 분들은 정상적인 마음속으로는 예.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생각을 하는 사실입니다. 분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 있고.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뭐 없는 얘기를 뭐해라 얘기를 하겠어요. 예. 예. 의원님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판단 차고 일으키라고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글쎄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거는 뭐 얘기해봐야 오늘 뭐 예. 뭡니까 그저 한미 정상회담이 뭐 다 물 건너갔네 이거. 아니 이건 뭐 언론도 그런 뉴스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 중국으로 덮여서. 자, 그래서 하여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장장님 도대체 조국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 소위 국력 소모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지금 나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국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다시 내 자식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게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해야 대통령 좋아하시는 국민들한테 그 여러 가지 선심 쓰는 것도 하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 저 뭡니까 그저 의원님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할까요? 시간이 10분 이상 지났습니다. 의원님 할당 시간이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예. 뭐 조국이 자연인으로 한 사람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가치 충돌이 일어난 건데. 조국 장관께서는 뭐 이런저런 말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이제 그만하시죠. 솔직한 얘기로다가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길게 얘기하셔놓고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린다고 하시면 하여튼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네, 공장장님한테 맞춰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다른 건 다 맞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 당신께 맞춥니다 해서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맞춰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맞춰드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성맞춤 주인공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